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오늘도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한전 듀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니까 이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 경기도 안산 화랑 유원지를 방문했고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고통, 또 마음속의 생채기, 진상규명,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개선된 변화가 그동안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또 던지게 되는데, 정기풍 도의원부터 좀 생각 듣고 싶은데요. 예,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0주기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한 이런 날로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했습니다. 예. 정말 희생했던 304명의 희생자와 또 유가족, 또 사고 당시에 있었던 분들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또 명복을 빕니다.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의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도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보완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 이후에도 참사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안전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모두 좀 깊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한상현 의원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금방 이제 참사 10주기 기억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원래 사람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추도식이라고 하는데 기억식이라고 명칭을 아직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죽음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한다는 유가족들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4월이 되면 저희 집 애가 4월 16일이 생일입니다. 아, 네. 그런데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정말 기쁘게 박수 한번 크게 치는기가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과 도민들도 같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 않을까. 4월이 되면 우리 다 같은 4월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상규명이 정말 제대로 돼서 기억식이 아닌 그 죽음을 기릴 수 있는 날로 될 수 있기를 정말 하루빨리 좀 제대로 규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날만큼은 또 기쁜 일은 또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슬픔은 같이 애도하고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 10주기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희생자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여당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 표명에도 대통령은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직접 듣고 와서 두 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은 최선을 다했는데 국민들의 기대치는 채우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국정기조의 변화, 기존과의 흐름에 있어서는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상현 의원 생각 어떻습니까? 전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근거들이 있을까요? 앞전에 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뭐 민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쭉 이어오시는 걸로 보아서는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전형적인 변명 같고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할 겁니다라는 게 아니라 예. 다 했다. 다 했다. 네, 변명의 어조였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 예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야당을 만나겠다, 총수를 만나겠다,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최장병이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단어들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전형적으로 정말 진심은 죄송하지만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도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상인 의원 말씀은 제1야당 대표를 취임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않았고 그리고 여야 합의가 없는 진행에 있어서는 제2요구권 또 거부권 행사 일변도를 보였기 때문에 현 정부 집권 후반기 전국주도 이제 야당 협조 없이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진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좀 변화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이번 총선의 민심을 예. 잘 받들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라는 대통령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이번 총선 이전에도 거대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이 사실 정부의 정책마다 전부 발목 잡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 대표하고의 만남이라든지 그걸 거부한 적도 없었고 야당 대표들하고 같이 만나겠다고 했는데 1대1 영수회담을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뭐 조국 혁신당 대표도 예. 말씀하셨고 뭐 만나자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했었죠. 예. 제가 볼 때는 소통의 그 모습을 이제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소통의 모습을 보일 거면 정확하게 구체적인 예시가 들었어야 되죠. 근데 표정이나 어떠한 것에서 변화는 전혀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뭔가가 변할 거라면은 미래지향적인 말투가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과는 이랬다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조국 대표 관련 이야기 안 나왔으면 총선 전에 두 분의 말씀과 거의 도돌이표가 될 뻔했어요. 네. 총선이 지났음에도 뭐 그대로 이제 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 것 대통령님이 같고요. 그대로시니까 예. 그대로일 수밖에 없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개혁, 또 연금에 대한 예. 개혁, 또 그동안에 이제 의료 계약의 갈등 예.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 두고 봤을 때는 그게 야당 협조 없이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든 아니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하고도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개혁은 겁니다. 본인 마음부터 먼저 개혁을 하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개혁에 있어서는 뭐 인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촉매제 역할을요. 그걸 보면은 모두 발언에서 후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런 인선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은 모두 발언에서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숙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야권의 목소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총리를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이게 일종의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당 내에서 어떤 자리를 만약에 부여받았을 때 맡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정국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까지 2년 동안을 되돌아봤을 때 거대 야당의 이런 물밀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거세게 그 정책들에 대한 반대 기조가 심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서실장이나 총리에 대한 자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지만은 함부로 또 그 인선을 했다가 나중에 민심에 더 역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두 발언에서 발표는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해서 자리가 비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원희룡, 김한길 이런 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네. 국무총리 후보군은 이정현 전 대표가 부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 면면을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전혀 하십니까? 쇄신이란 단어의 뜻을 우리 대통령님께서 제대로 좀 알아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하고 싶다면 감사한 일이다. 뭐 연락 오지는 않았지만은 뭐 열심히 해보겠다. 연락이 온다면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게 예전에 보면은 이제 제의가 안 왔더라도 하고 싶은 의지를 표명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본다는 걸로 봐서 다들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보다 강경한 대통령의 입장이 소통의 부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리에 가는 게 힘들다고 생각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에 있어서도 윤재욱 원내대표에게도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고 하던데 뭐 정확한 뭐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번 인선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또 추가적으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정무적인 감각이 있고 쓴소리 좀 제대로 하시는 분이 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면면이 본다면 무슨 계속 앞선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사람을 계속 재곤용하듯이 쓰시는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분을 발굴하셔서
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런 말씀은 마치 구인난에 허덕인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결과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선 엿새 만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뭐 발언 형식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네. 그리고 대국민 담화라든지 뭐 이에 대한 생각 좀 어떠십니까? 그럼 사실은 예. 국무회의 2차전 뭐 브리핑 수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정말 쇄신을 하고 반성을 했다라면은 질의 형식으로 간다든지 자유 형식으로 갔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예. 그냥 본인 할 얘기만 하고 가신 거지 않습니까? 아 여전하게 소통을 일방향 소통만 하시겠구나라는 예.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2연속 압승을 선사를 했고 네. 야권에 어찌 보면은 대승이지 않았습니까? 정권 심판을 야권에 강조를 했었는데 네네. 그렇다면 야권과 민주당은 이 유권자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같이 된다니까 야권이 이제 발을 잡는 것보다 사실 지금 고유가 뭐 고물가로 지금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장중에 $1 환율이 1,400원대 기록이 네, 됐다고. 정말 너무 예. 놀라서 뭐 물론 윤 정부의 잘못한 부분은 지적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민생부터 먼저 챙기면서 가야 될 부분은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개헌 저지선은 간신히 막았네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잘못한 부분들은 많이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제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정부 일변도로 갈 수 없는 것처럼 국회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부응할 건 같이 부응해 줘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의대 증원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여야가 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 여당만 대통령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도 엄연한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거대 야당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논리를 정부의 대통령만 이렇게 공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국정의 동반자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시대적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것도 짧게 묻고 싶은데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특검법은 통과될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권에서도 이제 좀 찬성하겠다. 네네. 뭐 이런 분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네. 예. 그 강서 지역에서 대신 당선자를 비롯해서 이제 어디죠? 저기 다른 쪽에 계셨던 분들도 뭐 안철수 의원도 같은 안철수 모습을 내고 의원도 있고요. 비롯해서 예. 네, 대부분 동의를 하신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아마 한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특검법은 곧 통과 5월 회기 중안에 이번 21대 안에 통과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은 이 야당의 이번 총선 압승이라는 그 갈래 속에 다 포함이 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한번 와볼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한성현 의원의 우승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이야기를 할지 파악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경남 포함해서 부울경 전체로 봐도 여당의 힘이 거셌습니다. 경남은 민주당 3석이죠. 그러니까 21대 총선 결과와 동일한 겁니다. 13대 3이고 부울경 전체로 봐도 민주당, 진보당 도합해서 6석에 그쳤습니다. 여권에서도 이거 예상한 결과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실 뭐 전석을 목표였죠. 되는 전석 거죠. 확보. 예, 맞습니다. 저희 경남만 같은 경우에도 16석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성산 쪽에서 패하는 바람에 지난 21대 총선하고 13대 3 이렇게 동률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낙동강 벨트가 부산에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을 낙동강 전투에서 이겼다. 예.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 전에 역대급 투표율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각종 여론조사도 그랬고요. 그리고 당일의 출구조사까지도 네. 봤을 때는 낙동강의 약진뿐만 아니라 네. 최고의 좀 기록을 총선에서 경남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네. 야당은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개표 결과까지 보면서 좀 실망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뭐 패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실망감도 컸고요. 패인은 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은 다 예, 하지만 목표 대비 패인입니다. 네, 목표 대비 패인 사실은 많이 아픕니다. 아프고 그렇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사실상 저희 득표율로만 따진다면 지금 그 선거구제니까 저희가 예. 다 모든 걸 패인한다라고 보지만 득표율로만 따진다면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로 진 거가 아니라 정말
진해구나 양산을 같은 경우엔 정말 아슬아슬하게 졌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안타까움이 더 큰데요. 저희가 사실 민심을 조금 더 못 읽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역풍이 불었다고도 생각을 많이 듭니다. 역풍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보수가 결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전선거라든지 출구조사 이런 것들이 먼저 많이 터트려지는 출구조사보다 사전조사 그런 게 많이 터트려지면서 예. 이러다간 정말 안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네, 보수가 더 많이 결집을 했다라고 보고 예. 보수 텃밭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경남이. 경남 도당 각 당의 입장에서는 각각 목표 달성에 실패를 했는데 예.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야당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 그 요인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여당 입장에서요. 사실 이제 정권 심판론만 가지고 부각을 시켰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겨우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거대 야당에 실제 소수라고 하지만은 세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꾼론, 참일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상반됐지만은 상당히 도민들 가슴에는 그게 남았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경남도를 그렇지는- 분석했을 때는 심판자와 참일꾼 여기서 맞습니다. 예. 한 명 골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참일꾼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당연히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건 다 있었고요. 누구보다 더 역량 있는 저희 후보군이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다시 드릴 수 있고 예. 말씀대로 네,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 경남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함께하는 한전듀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토크가 찌릿찌릿한데요. 정기풍 한상현 도의원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 결과가 나왔고 22대 국회가 오는 5월 30일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분들을 바로 저희는 국회의원이라 칭하지는 않습니다. 개원 전까지는 당선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의 박상웅 당선인이 벌써 구설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준비된 사진이 있는데 TV, MBC 경남 또 MK타카 시청자분들은 사진을 보시면서 두 분의 말씀 들으시면 되겠고요.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이고요. 밀양시 교동 밀양 아리랑 대공원 충원탑에 참배를 했던 분들의 사진입니다. 의령, 함안, 창녕 군수, 각 지역 시군의원, 도의원들이 함께 두 줄로 서서 사진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사진 보면은 그냥 기념사진 같은데요. 한승은 의원, 어떤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불거지는 겁니까? 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당선인이 왜 저희 지방 의원들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다가 같이 저렇게 참배를 한 건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의령, 함안, 창녕 같은 경우에는 밀양에서 거리도 좀 있습니까? 거리가 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사망갑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넓은 지역이거든요. 예.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가려면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방의원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예. 저희 당에서는 상상 불가한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분이 지난달에 17일 공천 받자마자 또 단체장하고 도의원, 지방의원들한테 후원금 홍보 인쇄물을 또 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건 거의 강압적인 게 아닌가. 통상적으로 후원에 대해서 공식 경로에 대해서 예. 모금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렇게 홍보물을 돌린다라는 거는 거의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그리고 않을까요? 저 사진이 찍힌 것도 총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 집행하는 행정부고 예. 의정은 전혀 다른 건데 그리고 지금 가운데 보면은 이제 언급해드린 좀 군수들의 모습도 잡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가신 이게 거죠? 왜 가시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가셨던 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은 사실 이제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선된 박상웅 국회의원 당선자가 사실 공천을 받지 못하고 예.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공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박일호 후보가 어떤 문제에 의해서 낙막이 됐었죠. 그렇죠. 예. 박상웅 당선인이 공천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참배하는 것이 중군탑 참배가 가장 우선 아니냐 예. 해서 박상웅 당선자가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고 군수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중군탑에 참배하는 것이 참배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그런 뜻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선거 그리고 당일날 당선자가 해당 참석자한테 문자를 보냈다라고 저는 신문에서 읽었고요. 그러면 두 분 다 지방 의원이잖아요. 네네. 도의원으로서 보기에 방금 사진 좀 어떻게 해석을 자존심 하십니까?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저희는 독립적인 지위가 있고 예. 사실 뭐 국회의원하고 물론 뭐 지위가 높다 낮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없다라고 유기적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천권이 국회의원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 상관이 없는데 예. 당협위원장한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줄서기를 한 건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뭐 그런 해석도 있을 수는 있습니까? 국민의힘도 사실 공관위가 다 꾸려지고 당협위원장님들이 공천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새롭게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고 아마 그 전에 21대 국회의원인 조혜진 국회의원님이 사선에 당선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예. 뭐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이런 우여곡절이 없었더라면 아마 군수님들이 그렇게 나서지 않았을 것이고 예. 또 지방 의원들도 같이 동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사진 한 장입니다만 사진 보시면서 지방자치의 현실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것은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 중심으로 힘차게 달려왔던 뉴스파다인데 저희가 곧 개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1에서 두 분의 만남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즌 2에서 두 분 목소리가 워낙 아깝기 때문에 또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전듀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시즌 2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